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나은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되는 친구처럼, 그런데 그 이후 계속 디지털 세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요걸 이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세대고, 사회의 보호가 아직은 필요한 시기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부작용 우려가 이제 많이 되는 콘텐츠에는 이처럼 게임, SNS 뭐 이런 쪽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성인용 콘텐츠도 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문화적으로 그 가족 환경이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 영향을 주고, 학교나 사회의 환경이 영향을 줍니다. 이런 환경이 그 최종적으로 미디어 이용하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화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놀이와 정서, 이제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 시간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게임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과 관계 그 채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용 시간이 이제 많아요. 긴데 음란물 중독 쪽은 사용 시간은 짧지만 결코 이 게임 중독이나 사이버 관계 중독에 비해서 문제가 적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블로그 이용도는 적은데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게임형이 많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면서 게임은 적게 이용하는 이 블로그형, 채팅형이 게임형의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마다 사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리터러시가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피해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이 공감 능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평소부터 높으면 그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돌림 피해 경험이 없고 가해 경험만 있는 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돌림 피해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학생들은 아버지와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했습니다. 일단 소통을 증진시켜야 하죠. 애들이 답답하니까 들어주는 이런 창구가 많아야 하고, 여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은미체의 경우에 어떤 내신 성적에 꼭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미체 중에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 하나를 골라서 그 시간에 실컷 즐기도록 하는 방안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한두 명이라도 아주 친한 친구를 만들어 두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가족을 포함해서 그 오프라인 상에 자기를 정말 지지해 줄 이런 사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원래 이 학습된 무력감은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그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동물 심리, 그 동물로 실험을 했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셀리그만은 요즘은 긍정 심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 형성되면은 더 막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더 혼동되게 되고,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부자평등 대화와 모자평등 대화 중에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평등한 눈높이에서 대화를 할수록 가족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인데요. 이제 아까 것은 평등한 대화, 이것은 개방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대화 개방성이 컴퓨터 게임 몰입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자기 통제성이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어머니가 개방적으로 대화할수록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진로나 뭐 그 선택의 그 기로에 있을 때 처음부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선택을 미리 해서 요구하기보다 아이에게 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일수록 통제성이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자기한테 우호적인데 내가 환경보다 더 강하다. 그럼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교형으로 분류가 되고 근데 환경이 우호적이긴 한데 내가 환경보다 더 약해. 이렇게 보면은 안정형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환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내가 강하다고 보면은 주도형이 되는 것이고 환경이 안 좋은데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보면은 신중형. 요렇게 이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3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상자에 넣어 놓는다든가 요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 대신 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활동, 운동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통은 의미를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해야 돼요. 전달자가 무엇을 전달했으면 이 수용자 쪽에서 그것을 듣고 전달하고자 했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을 공유했을수록 소통이 잘 된 거예요. 내가 아이와 소통했다, 누구와 소통했다 할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중에 어느 만큼을 아이가 또는 그 수신자가 그 공유를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나면 그 눈앞에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집중 근시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시야가 좁아진다. 이게 참이라면 그것의 대우인 시야를 넓히면 화가 줄어들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참이 될 수 있겠죠. 상황은 있는 그대로 쿨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말씀하실 때는 I 메시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이렇게 you 메시지로 얘기를 꺼내시면은 안 좋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덜하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학교에 가서 연필로 교과서로 하면 재미없어 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좋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염려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루해하고 혹시 그때 부작용이 생길까봐 이제 염려하시는 건데요. 똑같은 어떤 실제 상황을 배울 때, 물질도 여기 실제로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는가를 함께 이렇게 즐겁게 그 얘기 나누면서 경험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나 아니면 실험이나 이런 것도 영상으로 볼 땐 이런데 책으로 볼 땐 이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 재현된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의 글자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책에 공주님이 나온다, 왕자님이 나온다 그러면 그 공주 왕자는 어떤 걸 입었을까 상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매체로 달리 보여질 수 있고 책을 보면서 할 때는 네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함께 얘기하면서 보시면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